서울에는 한 달 6만 원대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한강 리버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새로 도입되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알아봅니다. 은평구 연신내역 등 수도권에 3천여 가구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연신내역 인근에는 49층짜리 아파트 2개 동과 3층짜리 상가 1개 동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은평구의 공용 차량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초과 운행 등 공용 차량 관리 운행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자세한 내용 의원 발언대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선 8기 2년을 맞은 서울시가 올해 시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합니다.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심소득 사업이 확대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서울 생활,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동행매력 특별시를 골자로 11개 분야 6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오는 27일부터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가 도입됩니다. 월 6만 2천 원을 내면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한 달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3천 원을 추가하면 따릉이 이용도 가능합니다. 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월 6만 5천 원만 내시면 서울의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하고 실물 카드로도 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교통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는 9월부터는 한강 수상버스인 리버버스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99명을 실어 나올 수 있는 리버버스는 먼저 여의도에서 잠실 선착장 구간 시범 운영됩니다. 출퇴근 시간대 기준 15분 간격으로 운항되며 요금은 3천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여의도에서 옥수동까지 단 25분 만에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강 리버버스는 미래 서울의 핵심 수상 교통수단으로서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 곳곳을 연결하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경제 지원 제도인 안심소득 사업도 확대됩니다. 올해는 가족 돌봄 청년이나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 가구 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 소득 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매월 안심소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올해는 소득보장 실험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500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고층 아파트로 재탄생시켜 시민에게 공급하는 모아타운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첫 사업지인 강동구 번동 일대 아파트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196곳에 대한 모아타운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서울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고품질 임대주택 8,000호를 공급합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월세를 지원하고 신혼부부들에게는 임차 보증금이나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거 부담을 덜고 전세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 연신내역 300여 가구 등 수도권의 3천여 가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복합지구로 지정한 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곳은 은평구 연신내역, 방학역 등 총 4곳으로 3,079가구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의 용적률 등 혜택을 주고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은평구에 추진되는 사업 유형은 역세권 고밀 복합사업으로 불광동 391-1번지 일원에 49층짜리 아파트 2개 동과
3층짜리 상가 1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4월부터 보상 절차에 들어가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올해부터 취준생 청년들에게 모든 국가 자격증 시험에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양천구는 지난해 양천구에 살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등 700여 종의 시험 응시료를 지급해 왔는데요. 올해는 지원 대상이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 자격증까지 추가돼 총 900종 안팎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부터 12월 10일까지로 청년 1명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의 공용 차량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열린 은평구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은평구의 공용 차량 관리 정수는 120대지만 실제로는 180% 초과한 194대를 운영 중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문제를 제기한 이동식 은평구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식 의원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구에서 운영하는 공용 차량이라면 어떤 차량을 말하는지요? 쉽게 말해서 행정관청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하고요. 네. 운행 차량으로는 한 4가지 정도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용 차량하고 의전 차량하고 업무 차량, 그다음에 특수 차량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특수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차나 소방차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같은 관용 차량은 구의 공유 재산으로 이제 등록돼서 이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공용 차량의 경우 관리 정수 기준이 있는데 이 지침대로 관리되지 않아 문제라고요? 이 부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차량관리 규칙에 이제 은평구 공용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제5조 차량 정수 배정에 따르면 은평구 관용 차량 관리 정수는 120대입니다. 그러나 현재 194대의 소유 차량과 23대의 임차 차량이 운행 중에 있고요. 네. 이는 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아까 말씀해주신 차량 정수 기준 총 180%를 초과한 수치입니다. 23년도 기준 23대의 임차 차량이 있는데요. 임차 차량의 지출 내역이 차량 수리비가 이제 그 임차비가 1억 6천만 원, 그다음에 유류비가 4천만 원으로 2억 원의 규모입니다. 네. 또한 2004년부터 차량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100억 원에 달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공재산으로 적정한 운영 관리는 곧 행정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은평구는 가장 기본적인 지침마저 지키지 않고 있으며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구정 운영상 필요하다면 초과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단순 운행 대수 외에 또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될까요? 그 운행 대수가 초과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지난 2차 정례회 예산 심사에서 은평구청에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 차량 일지라든지 차량 등록증, 임차 계약서 등 꼼꼼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우선 총 97대 운행 중인 특수 차량과 화물차의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수리비가 과다한 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거리가 짧은 차량도 있고 이런 차량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러한 특수 차량과 이제 화물 차량도 이제 필요한지에 따라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네. 임차료 대비 운행 효율성의 문제도 좀 주목을 했습니다. 1년 임차료가 560만 원 차량이 하루 평균 1km도 운행을 하지 않는 차들이 불과히 좀 있었고요. 그렇군요. 네, 하루 5km 미만으로 또 주행하는 차량도 수두룩했습니다. 임차의 필요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점검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임차 차량 예산 편성 내역도 지적했습니다. 임차 차량은 순회 정비 대차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등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싼 임차료 역시 좀 문제였습니다. 임차 차량 모의 견적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2024년도 신형 레이 기준에 월 4년기 임차료 기준에 33만 원대의 임차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은평구청에서도 임차한 차량은 약 2배 정도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듯 공용차량 운행이라는 명목 하에 안일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된 것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네, 현재 공용 차량 관리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배차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18년도 남양주시에서 도입한 공용 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입니다. 네. 성남시, 안양시, 김해시, 남양주시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제 운행 중에 있는데요. 공용 차량 배차 시스템은 실시간 차량 위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운행 비용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기존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처분을 하고 행정 차량과 임대 차량을 축소해서 부서별 특정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을 구청 뒤에 후정에다가 배치를 해서 누구나 폰 하나로 손쉽게 자유롭게 운행하며 국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선진 운영 사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은평구의 적용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새해 인사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24년도 갑진년 청룡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희망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은평구의 제9대 운영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민 여러분 2024년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의회 이동식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이 크게 줄어 처음으로 5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5만 9,492명으로 지난해보다 10.3% 줄었습니다.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은 지난 2019년 7만 8천여 명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에는 6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올해는 5만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4일과 5일 이틀간 예비 소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오목공원 리모델링을 마치고 복합 여가 공간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9월 중앙 잔디마당과 공중 산책로 등 공원 면적의 절반을 개방한 데 이어 미술관과 서울형 키즈카페, 유아숲 쉼터 등 문화시설을 추가해 전면 개장했습니다. 미술관과 키즈카페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합니다. 은평구가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년층을 위한 서울 디지털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 동행체험관은 키오스크 사용, 스마트폰 앱을 통한 배달 주문 등 디지털 기기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체험관은 6호선 구산역 인근에 있는 청년주택 2층에 있으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서울시가 취업준비생의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 참여자 3,500명을 선발합니다. 지원 대상은 미취업 서울시민이며 오는 12일까지 공공형 96개 사업 516명을 1차로 선발합니다. 참여자는 희망 분야에서 최대 1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고 서울형 생활임금인 시급 11,436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또 자격증 취득비와 어학시험비, 직원 능력 개발 훈련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3년 만에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18일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수정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가에 따라 신정동 수정아파트는 276가구의 최고 21층 높이 아파트 3개 동으로 조성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